소송에 관여하면 승소했던 판결이 패소로 바뀌고요.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인사검증을 맡으면 SNS 검색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1월 19일자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 라디오 인터뷰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마포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분 손을 막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직접 해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검색해 봤대요. 그 지역에, 마포 지역에. 근데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요 여기 비어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도 크게 보도가 안 됐다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본인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리는 분이 김포를 다시 서울에 편입하겠다라고 또 들고 나오셨어요. 아까 강준현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자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 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편입 관련된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한번 내세웠다가 입법 등 관련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나섰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일간지의 사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제발 이런 식으로 구멍 숭숭 뚫린 정책들, 표를 위해서 자꾸 다시 들고 나오고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불안하고 황당했어요. 워낙 대통령이 모든 법에 대해서도 막 거부권을 다 행사하고 자신의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법무부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검토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도 논란이 되니까 없었던 걸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면권,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모, 자신의 친척 다 사면해주면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 신성 가족이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발의해놨어요.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도록, 적어도 그 대통령이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해놨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조차도 함부로 남용될까 봐.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정부가 드디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 토론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필수 지역 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형.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 제도의 재판입니다. 의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에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 근무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신청률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의료 인력의 보급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서 돈이 벌리는 쪽으로는
미용 성형 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그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건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또 계약형이랍니다.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약 10조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데 해왔던 게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의료기관,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답니다. 그게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왜 더 의사들과 의료기관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의료계를 달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저희들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의대 정원을 누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당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으면서 정작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심각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야가 서로 간에 반대하지 않는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미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전에 진지하게 여야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드시 2월 정기국회 내에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대학 입시 지옥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대학 설립을 자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 30%에 달하던 이 대학 진학률이 50%, 60% 그리고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학력 인플레만 초래해서 생산직 현장에 제조 인력 빈곤 현상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확대척도 결국은 서울 공대 가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과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